경인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항상 초반부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되어 있고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강자들의 선정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전반부와 중반부 편성이라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다는 점, 고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참 깝깝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창원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견하고 김호준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김호준이 젖히고 김계현이 취입해 나가는 작전, 김계현이 김호준을 직접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승 욕심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 선전을 펼쳐나갔었던 김계현이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무조건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인데 서로 눈치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나마 공태욱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3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경주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공태욱이 가게 된다면 김이남과의 협공 가능성, 비파업선들의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상남팀이죠. 한지호하고 장중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이명환까지 가세에 나간다면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구하고 상남팀의 협분 가능성을 한번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는 박민호하고 김명섭이 다시 만났습니다. 김명섭을 활에 나갔었던 박민호가 칼춤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박민호가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명섭을 상대로 박민호가 또다시 역전 취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파업하고 좀 비파업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민호 입장에서는 김명섭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김명섭은 박민호에게 잡혔기 때문에 철저하게 박민호를 견제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두 선수의 맞대결로도 가능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수도권 강자들입니다. 떠오르고 있는 안yon 특선에서 강급된 정윤건, 우스컵 강자죠. 최순영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yon 머리도 가능하고 정윤건, 최순영 머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누굴 축으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건이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라는 점에서 작전정예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최순영과의 타협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쌍승보다는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안ion이 이들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안yon 중심으로 뒤집기 승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득점은 손동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 전적은 최성국이 월등합니다. 짧은 손동진보다는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최성국의 작전정에상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국이 가면 손동진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조성래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변수가 있죠. 박종현의 선행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박종현이 힘으로 버텨낸다면야 김철민, 최근영과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토요경주 때 박종현이 선전 펼쳐 나갔기보다는 일요경주 때 선전을 많이 펼쳐 나갔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성국과 손동진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주성 지난 결승전에서도 월등했습니다. 금일도 김성현과 천호성 연합 펼쳐 나간다면야 동반 입상으로 김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김성현, 천호성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선수들 완승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죠. 노태경이 때리고 김민수가 몰고 갑니다. 그 뒤를 김명래가 마크해 나가게 된다면, 김주석이 타이밍을 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김성현, 천호성 함께 무너집니다. 그 점 때문에 노태경과 김민수가 노태경 몰고 가고, 김민수의 뒷자리는 김명래가 물고 가면서 비파업 뭉치면 이변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액면이죠. 희소감적인 면에서는 김주석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반대로 비파업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중심 이번 김우영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영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4번 김배영과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병도 김유영만 믿고 따르는 경주는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로키가 힘을 쓰느냐 이용주가 힘을 쓰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유영과 이용주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차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이번하고 김우영하고 김병희죠. 전략적인 궁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하지만 김호준하고 김계현이 상남하고 창원 B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전반적으로 시속 자체가 빠르질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호준 머리냐 김계현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호준은 아직까지는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김계현도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또 우승 경험이 있는 김계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호준이 힘을 쓰고 김계현이 활약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김계현이 김호준을 뒤다 붙이면서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때렸는데 6번이 기다려주지 않고 넘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6번의 뒤로 물고 갈 수 있는 선수가 강병철하고 김유승이 있을 것 같은데 발주도 괜찮은 강병철의 후미권 마크 승부 정도는 6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쌍복 경주권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김기현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머리쳤었던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호준도 충분히 맞대결이 가능합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이묘한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호준이 김기현을 견제 나갈 가능성 앞에다 두고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호준이 저치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나선 다음에 후미는 마크력 발에 나갈 수 있는 강병철이라든지 김유승이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솔직히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누가 머리쳐도 뭐 할 말 없는 편성 3번 중심으로 3.2경 주권하고 3.5경 주권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3.2하고 3.5 김기현이 강축 경주는 분명 아니라는 점에서 3.2, 3.5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3.2하고 3.5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6번과 3번의 타협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6번, 2번 차선으로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깝깝합니다. 금일 편성 중 가장 까다로운 편성이 경주인 것 같아요. 무리한 집중 투자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재호가 분명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한재호가 득점만큼 제기량 발에 나갈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남팀이죠. 장지훈과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창원기공 선후배입니다. 두 선수가 92년생이에요. 한데 장지훈은 8월생이고 한재호는 2월생입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1년 선배죠. 장중이 학교 1년 선배입니다. 장지훈 요즘 들어서 죽쓰고 있습니다만 내 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한재호가 몰고 와서 취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3번하고 7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히려 1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 공태욱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전 경주 5주 만에 출전이죠. 1호 경주 때 선행 쳐서 머리 쳤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걸린 이후 3주 만에 출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3주 만이라 코로나 걸리고 바로 출전했었다면 아무래도 몸 상태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3주라는 시간을 갖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김해 B팀 선수들 몇 명 선수들 박영범과 훈련하고 있는데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공태욱이 넘어서게 된다면 전 김이남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난 회차도 김이남 계속해서 공략해 드렸었는데 막 그 포기하고 혼자 내선 기어 들어가다가 죽으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이남이긴 합니다만 5번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김이남은 뭐 쿠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제안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한저가 뒤늦게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창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은 5번과 2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5번,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상남이죠.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전 비파업이에요. 공태욱과 김인남의 협공 가능성 쪽을 좀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때 만났었던 김명섭과 박민호. 김명섭도 대단했습니다만 박민호의 몸 상태가 너무나 좋았어요. 금일도 두 선수 만났습니다. 물론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명섭하고 고정인 외에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명섭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박민호가 과연 김명섭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또 박민호 인정하고 박민호도 김명섭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비파업을 떠나서 7번이 힘을 쓰면 박민호가 몰고 가서 직전의 차처럼 취입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하고 광명이기 때문에 분명 김명섭이 탄력 받으면 박민호가 취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못 취입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선 부산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김명섭의 종속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명은 다르죠. 버텨낼 수도 있기 때문에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 6번과 7번 쌍복 견주권 쪽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뒷자리는 아무래도 4번 박대한이 밀착 마크가 나가면서 파업 완승을 이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6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7하고 6, 4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7번이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 고정인이 힘을 쓰고 김명섭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고정인도 희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명섭이 몰고 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김명섭이 고정인을 달고 때리기보다는 고정인이 때리고 김명섭이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죠. 박민호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김명섭이 뒤로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3번 주현욱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을 처리한 주현욱입니다. 하지만 주현욱이 협공을 펼쳐 나가는 거는 대부분 파업 선수들하고 협공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불분명하죠. 직전의 차도 비파업이었었던 주현욱 중립이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합은 협공을 파업 선수들과 했어요. 하지만 발주대쯤 살려나가고 김명섭이 박민호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주현욱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 3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혜권 직전의 차도 3차권 권해드려서 조금 더 남겨드렸었는데, 김명섭이 뒷자리를 물고 가면 7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7-3하고 7-5입니다. 7-3하고 7-5는 박민호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만큼 7-3과 7-5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6-7이 먼저인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어려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정윤권하고 최순영, 여기에 안효원까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 복잡하죠. 정윤권하고 조용현은 8단권 팀 선수들입니다. 정윤권, 조용현은 정윤권하고 훈련하고 있고, 또 정윤권은 조용현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두 선수가 8단 팀에서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주팀 선수에서는 최순영하고 황경현이 양주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최순영은 팀만 양주지 대부분 개인적인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황경현을 챙겨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조용현이 때려주고 정윤권,
최순영, 안효은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과거 또 하남 8당권에서 오랫동안 훈련했었던 최순영과 정윤건입니다.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최순영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특선에서 강급된 정윤건 저력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5번하고 7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죠. 최순영은 아무래도 전형적인 마커 추평입니다. 하지만 정윤건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조용현의 선행을 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16기 동기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 5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 이래저래 후미권에서는 안효은이 순발력 발휘 나가면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안효은은 저치기 나서면 머리고 저치기 나서지 않으면 머리 못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하고 7번하고 5번은 분명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동반 입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효은이 2차권 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효은의 선정 가능성으로 하면 뒤집기죠. 5번, 3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효은은 머리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2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관하고 최순영이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호하고 37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취임이 나오든 못 나오든 정윤관과 동반 입상 최순영이죠. 5번하고 7번 전 정윤관 쪽에 버티기 쪽에 우선하시더라 5번 7번 쌍복경주권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7번 3번이 아무래도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5번 7번 3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7번 1번 정도는 조용현 3차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0경기입니다. 손동진하고 최성국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손동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원체 기복이 심합니다. 전형적인 마크 추평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런 불안한 손동진보다는 아무래도 최성국이 작전적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힘을 쓸 수도 있어요. 반면 손동진은 최성국만 바라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승부거리만 조절해 나간다면 최성국이 손동진 견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성래가 발주될지가 줘요. 초반부터 5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3번 뒤에서 조성래가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3하고 5-1입니다. 5-3하고 5-1 경주권 5번과 3번 복승 중심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변수가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박종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데 박종현이 금요 경주 때는 약해요. 하지만 토요 경주, 특히 일요 경주 때는 박종현이 배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박종현이 이번 편성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현이 때리면 아무래도 김철민이라든지 최근영이 김철민이라든지 최근영이 박종현의 뒤를 물고 가면서 비팝 선수들의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이 끌어내거나 6번이 끌어내가지고 뒤에 달라붙을 5번이나 3번을 견제 나간다면 박종현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을 노려본다면 박종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현은 파업 비파업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종현이 가게 된다면 김철민이 갈 것 같고, 박종현이 가게 된다면 한 체대 후배입니다. 최근영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6하고 27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 편성상 최성국과 손동진의 전략적인 협공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아무래도 재성래까지 불러드리게 된다면 5번, 3번, 1번, 3복승까지도 이번 편성 파업 완수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석 직전 결승전에서도 힘으로 버텨내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물이 많이 올라온 김주석입니다. 김주석이 팀은 가평이긴 합니다만 가평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주석이 아니라 양양에서 고병수, 정용규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주석입니다. 일단 시속감은 좋아요. 김주석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김성현하고 천호석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들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성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발주대 점 살려나갈 수 있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천호성은 아무래도 김주석 앞에서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김주석이 김성현을 챙겨 나가는 게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는 천호성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 2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죠. 6번, 7번 차선, 6번,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력과 기량 면에서 김주석이 월등한 것 같아요. 경주간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태경과 김민수가 연합 펼쳐 나가고 전장윤, 김명래라든지 전장윤이 비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주석 입장에서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밖에 없죠. 2번하고 7번은 김주석만 바라보는 경주를 펼쳐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번에서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이죠. 노태경도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때리면 반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좋아요. 이를 김민수가 몰고 와서 취패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경이 때리고 김민수의 뒤를 김명래가 물고 가면서 후미견제 나서게 된다면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5사나 5일입니다. 5사나 5일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김주석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성현과 천호성과 전략적인 연합인데 천호성보다는 김성현 쪽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라고 해봐야 김병선하고 장태찬밖에 없죠. 대부분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우영이 확실하게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결승전에서도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김우영이에요. 그 점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영 입장에서는 이용주의 선행 활약에 나가거나 이로키의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경주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뒷자리는 이래저래 김병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력 취입도 가능한 김배영이기 때문에 3번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6번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보다는 김배영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자력 취입도 가능한 김배영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활약에 나가느냐 6번 활약에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용주가 그래도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우영과 협공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3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우영 입장에서는 김병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도 자력 취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사가 먼저고 232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2사하고 2, 3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6번의 선행을 이용주가 몰고 가는데 김우영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장태찬이 라인 전환 시도하게 된다면 2번, 4번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직전에차 장태찬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는데, 이용주하고 장태찬이 또 충청권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6번이죠. 충청권 협공의 동반 입상이에요. 3호하고 36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데 김우영 자체가 자력 능력도 갖췄고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비영과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에서 2번과 4번 주력 승부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때릴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3번과 협공이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이싱 경륜항 검색어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항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